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테랑의 공부입니다. 이 책은 2023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콘택트, 저자는 임종영님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동시 통역사 임종영님의 업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40가지 공부의 태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1990년 CNN 걸프전 동시 통역을 시작한 이후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국가왕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오바마,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등 최정상에 입가하기로 살아온 전설적인 통역사입니다. 저자는 정상의 위치에서 자발적 워커홀릭으로 황소처럼 일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하고 겸손한 공부의 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작한 공부가 어느새 삶을 위한 공부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자는 이를 잘해내려는 노력과 더 좋은 인간으로 발돋움하려는 과정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단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업을 위한 공부에서 삶을 위한 공부로 나아가는 40가지 일의 태도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세상에 밀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라.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순간은 끊임없는 배움에서 나온다. 업을 위한 공부에서 삶을 위한 공부로 나아가는 40가지 일의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정말 끈질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발휘해 기필고 임계점을 뛰어넘고야 만다.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800번의 실패를 통해 기업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한 라이트 형제, 8번의 실패를 딛고 마침내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공한 알리바바의 마윈 등 임계점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임계점에서 고군분투 중인가? 혹은 임계점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는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온도가 더 높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기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시작의 글.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는 공부에 있다. 처음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변함없이 새벽에 기상해 한국 뉴스를 정독하고 영어 뉴스를 확인한다. 운전을 하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날 동시 통역에 필요한 중요한 문장을 AI의 목소리로 들으며 따라 말한다.
일과가 마무리되는 밤이며 다음날 있을 번역 자료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친다. 이렇게 나의 하루는 24시간이 거의 모두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 통역에 필요한 영어 공부,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통역 관련 분야의 배경 지식, 빠르게 바뀌는 시사 뉴스, 경제, 학술, 과학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는 다양하다. 이렇게 30년을 공부로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다 보니 이를 위해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삶을 위한 공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새삼 경험한다. 나는 일을 하는 자세가 결코 일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책임감,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끈기, 최선을 다했으나 초라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겸허함까지. 일하면서 경험한 희노애락은 고스란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연결되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일에 매진했을 때 일은 곧 인격이 됨을 매 순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실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감보다는 망설임이 컸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을 쓰지? 동시통역의 기법에 대해서라면 교과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중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는 나에게 없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도 꾸준히 피나게 노력하라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다. 하지만 내일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공부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꽤 있다. 일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고 성취하는 경험이 얼마나 짜릿한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라며 할 수 있겠다는, 아니 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책이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직업에 국한해 읽히지 않길 바란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그 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책을 쓰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많은 사람이 읽고 그 노력을 알아준다며 나는 통역에서 느낀 것과는 또 다른 충만감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2023년) 봄. 저자 임종영. 매일 나를 리셋하라. 누구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던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통역사는 특히 더 그렇다. 그동안의 피나는 훈련이 실전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실력을 테스트받는 날이기도 하다. 나에게 그날은 전쟁과 함께 찾아왔다. 당시 나는 통번역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르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시체처럼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걸프전이 터졌는데 CNN 뉴스를 생중계로 동시통역을 해야 하니 당장 MBC로 가라는 것이었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틈틈이 시사상식을 길러두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중동 지역의 역사나 국제 정서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했다. 우선은 신문을 정신없이 읽었다. 배경 지식 없이 통역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둬야 했다. 중동 지역 내 이라크가 처한 상황,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관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유, 미국이 이에 반발해 다국적 군을 이끌고 전쟁을 선포한 이유,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까지 파악해야 했다. 졸업시험 끝나고 매일 연습하던 동시 통역을 며칠 쉬었던 탓에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연습하며 입에 익혔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신문을 읽으며 MBC 보도국에 도착했다.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MBC 보도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 나를 맞이해 주셨다. 집에서 준비해온 부시 대통령, 딕 체니 국방장관, 콜린 파월 합참 의장 등 주요 인물의 이름과 직함, 걸프만의 도시 이름과 항구 이름,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병력 규모, 전차, 전투기의 기종, 미사일과 항공모함의 이름, 그 밖에 전투에 사용되는 용어가 빼곡히 적혀있는 일종의 컨닝 페이퍼를 생명주처럼 손에 꼭 쥐고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헤드셋을 끼고 CNN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들리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한국어로 옮겼다. 잠시 펜타곤을 연결하여 울프 블리처 기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예, 펜타곤입니다. 곧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콜린 파월 합참 의장과 딕 체니 국방장관의 공동 브리핑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으로 45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습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에 스커트 미사일을 쏘았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만약 이라크가 미사일을 쏠 계획이라면 전쟁이 시작되고 몇 분 안에 쐈을 겁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는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분 정도의 첫 동시 통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통역을 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통대 선배였던 기자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침착하게 잘했어. 내용도 잘 전달했고 목소리 톤도 좋았어. 몇 시간 후에 다시 뉴스 시간에 두 번째 생방송으로 연결된 동시 통역은 형편없었다. 바그다드 현지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한 리포트였다. 말은 빠른데 소리는 작고 잡음이 너무 심했다. 노먼 슈워츠코프 사령관이 사막의 폭풍 작전 중 짤막한 설명을 병사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병사들이여, 특히 미국 병사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눈에서 불꽃을, 결단의 불꽃을 보았다. 이 임무를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다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았다. 나의 확신, 그대들에 대한 나의 확신은 온전하며 우리의 대의는 정의롭다. 그대들이 이 전쟁의 천둥과 번개가 되어야 한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미국 작전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 역시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학원에서 훈련할 때는 주로 잘 정리된 정치인의 연설문, 깨끗한 음질의 국제회의 영상 등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CNN 뉴스는 급조된 문장이 속사포처럼 쏟아지고 단어는 뭉개지고 잡음도 심했다. 세 번째 통역은 더 엉망이었다. 이번에는 잡음 속에 각종 군사용어, 병기 이름이 잔뜩 나와서 헤매고 말았다. 데스크에서 내려오는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휘몰아치듯 하루 종일 MBC에 머물면서 데뷔전을 치르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져 멀리 도망쳐 숨고 싶었다. 이런 실력으로 민폐를 끼치느니 내일 가서 못하겠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추천해 주신 교수님은 단 하루 만에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더 해보고 더 많이 노력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나만의 첫 원칙을 정했다. 바로 날마다 나를 리셋, 즉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날 내가 통역을 얼마나 잘했든 혹은 얼마나 못했든 어떤 칭찬이나 비판을 들었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머리를 다 비우고 온전히 내일을 위한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통역사로서의 긴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2년 동안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 밖에서 느낀 어떤 기분도 집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 파트너와의 호흡이 맞지 않아 동시 통역에서 실수가 많았던 날도, 억울한 일로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들은 날도, 클라이언트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 하루 종일 쫄쫄 굶은 날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두 지웠다. What's done is done.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You can change the past. So learn from past on the move on.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그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야 일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을 배웠지만 당신은 내게 훨씬 더 엄격했다.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 기쁜 일도 되도록 지웠다. 지나친 기쁨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성취감에 도취하다 보며 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며 내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수행이 무사히 끝난 후에도, 그 까다로운 국제통역사협회 멤버십 신청이 드디어 승인됐을 때에도, 한미 확대 정상회담 만찬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했어요 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에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두 잊어버렸다. 그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남편과 강아지를 데리고 짧은 산책을 한 후 내일 맡은 또 다른 통역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100m 단거리 경기가 벌어지는 육상 대회와 같다. 오늘의 레이스가 끝나면 내일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된다. 매일 경기를 잘 치르려면 체력과 정신력을 기복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미 발생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 머리를 다 비우고 지금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 맛있게 밥을 먹고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야 하니까. 내일보다 더 소중한 기회는 없으니까. Reset yourself and go to bed. 나를 리셋하고 잠자러 가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6월 잘 보내고 계세요?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행복한 6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